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NBA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대 댈러스 경기입니다. 인디애나는 팀 성적 부진과 팀원 간의 불화가 문제가 되며 최근 시즌을 포기할 거란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올스타 빅맨 사보니스와 리그 블록 1위인 마일스 터너가 나란히 트레이드 명단에 올랐고 다른 팀들이 카드를 맞춰본다는 얘기가 빅맨이 필요한 강팀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측을 비웃으며 최근 닉스전에서도 승리하면서 연승에 성공하였는데 사보니스는 꾸준히 더블더블을 하고 있고 르버트와 두아르테가 외곽포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댈러스는 5연승 중이던 멤피스를 원정에서 96대 104로 제압하였는데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돈치치가 백투백에 모두 나서며 멤피스 수비 코트를 폭격했습니다. 또한 포르징기스와 하더웨이 등도 부상을 털어낸 상태기에 정상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어 보입니다. 브런슨이 부진에서 벗어났고 클레버와 그린 등이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는 벤치는 기복이 있지만 주전이 벌어놓은 리드를 지킬 힘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인디애나는 지난 경기에서 뉴욕 닉스전에서 20점 차 완승을 거두고 상승세의 발판을 마련하였는데 전반에 잡은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하며 비교적 여유롭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크리스 두아르테가 23득점 3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도만타스 사보니스도 21득점 11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완성하며 맹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애나는 시즌 초반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고 결국 이 멤버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단 차원에서 리빌딩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만타스 사보니스, 마일스 터너 등의 코어 자원들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상태라 이제부터 탱킹 모드로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맞서는 댈러스는 지난 경기에서 멤피스를 꺾고 3연패에서 탈출하였는데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리드를 가져온 것이 주요했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3점슛 5개 포함 26득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도 19득점 4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있는 이상 올해도 플레이오프 진출은 무난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돈치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2옵션 크리스텝스 포르징기스의 활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는 만약 정상적인 승부만 된다면 인디애나가 유리해 보이는데 인디애나는 리빌딩 선언과는 별개로 최근 경기력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보니스와 말콤 브록던, 카리스 르버트 등이 버티는 선발 라인업에 비해 벤치 생산력이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칼라일 감독에게 코로나 이슈가 생기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금요일 팀 훈련을 취소하였고 사보니스와 마일스 터너, 그리고 캐리스 르버트를 모두 트레이드 시장에 올리며 리빌딩을 준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상황입니다. 반면 댈러스는 돈치치와 포르징기스가 잔부상을 털어내며 출전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와 제일런 브런슨이 이끄는 벤치 대결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원정이지만 댈러스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댈러스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샬럿 대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샬럿은 지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두 경기 모두 접전을 가져갔지만 모두 패했습니다. 우브레가 두 경기에서 평균 30점 가까이를 해냈고 헤이워드와 브리지스 등 올스타를 노리는 포워드들도 분전했지만 리그 탑 빅맨인 엠비드를 제어할 수비수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인 외곽 시도와 특유의 빠른 공격으로 템포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지난 올랜도전을 승리하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팍스가 리딩을 할리버튼에 맡기며 공격 포지션에서 적극적인 야투 시도와 리머텍을 했는데 높은 효율로 33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또한 그간 부상으로 빠져있던 반즈도 부상을 털어내고 돌아와 30분을 뛰며 컨디션을 조율했는데 앞으로 좋은 활약을 기대할 만한 모습입니다. 단 주전 센터인 홈즈가 눈 부상으로 이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기에 알렉스 렌과 톰슨 등이 골 및 수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샬럿은 지난 경기에서 접전 끝에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내주었는데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경기 막판까지 끈질기게 추격을 전개했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고든 헤이워드가 31득점 5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켈리 우브레 주니어의 얕은 안조가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샬럿은 현재 난리가 난 상태인데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순항하고 있던 상황에서 팀 내 코로나 악재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슈퍼스타 반열에 올라선 라멜로 볼과 테리 로지어, 그리고 메이슨 플럼리까지 무려 3명의 주전 멤버가 코로나 프로토콜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마일스 브리지스와 고든 헤이워드가 후보 선수들을 이끌고 버텨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샬럿의 팀 경쟁력 상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는 세크라멘토는 지난 경기에서 올랜도의 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리는 중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경기 내내 공격이 불을 뿜으며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디에런 팍스가 33득점 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타이리스 할리버튼도 3점슛 5개 포함 18득점 3리바운드 11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완성하며 맹활약하였습니다. 세크라멘토의 올 시즌 목표는 플레이오프 진출이지만 시즌 초반 성적이 시원치 않자 30개 팀 중 가장 먼저 사령탑을 해임시켰습니다. 그러나 감독 교체 이후 팀의 방향이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지난 LA 클리퍼스와의 홈과 원정 경기를 모두 잡아낸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 샬럿은 주전 3명과 로테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백업 멤버 2명까지 총 5명의 선수가 코로나 프로토콜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그들의 공백 속에서도 최근 나름 수준급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멜로 볼과 로지어, 플럼리 등이 코로나로 빠져 있음에도 외곽을 앞세워 득점을 잘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즈가 돌아온 세크라멘토 역시 팍스와 할리버튼, 반즈가 주전 구간에서 리드를 내주지 않으며 득점을 쌓아가고 있어 최근 수비력이 많이 떨어진 샬럿 상대로는 많은 득점을 생산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에서는 두 팀 모두 빅맨을 앞세운 골 및 득점을 노리는 팀이 아니기에 외곽 위주로 풀어가며 많은 득점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양팀은 공격 시간 24초의 시간을 반도 사용하지 않는 빠른 플레이를 가져가는 팀인 걸 고려한다면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NBA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